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경제뉴스의 핵심 포인트와 배경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리는 특별 코너 사운드 오브 경제입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에 둥지를 튼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품에 안은 LAFC의 결정을 스포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LAFC는 손흥민을 영입하면서 전 소속팀인 토트넘 후스퍼에 2,650만 달러의 이적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LS 즉 메이저리그 사커 사상 최고의 이적료 기록입니다. 여기서 축구팬이 아니시라면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톱스타 리오넬 메시도 지난 2023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MLS의 인터 마이애미로 왔는데 메시의 이적료보다 손흥민의 이적료가 더 많은가입니다. 그런데 메시는 당시 FA, 즉 구단과의 계약 관계가 종료된 프리 에이전트였기에 이적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받게 될 연봉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토트넘에서 받았던 액수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언론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급으로 19만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5만 5,600달러 정도고 원화로는 대략 3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받게 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연봉이 MLS의 톱3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LAFC는 손흥민과 2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년 후 1년 연장 옵션이 있고 다시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최장 4년간 LAFC에서 뛸 수 있습니다. LAFC가 손흥민 영입에 들인 비용을 뽑는 것은 물론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LAFC가 적극적으로 나서 손흥민을 잡은 것은 손흥민의 가치를 여러모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축구 선수로서의 빼어난 능력입니다. 더욱이 LAFC의 손흥민 영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을 넘어섭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보여줬듯이 국적을 초월하는 매력적인 스타성은 손흥민의 최대 장점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모르는 이가 거의 없는 월드스타입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의 성패는 보유하고 있는 스타들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 구단마다 스타를 통한 마케팅 수익 모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LAFC의 공동 구단주 멤버 중에는 NBA의 살아있는 레전드 매직 존슨과 메이저리그 스타 유격수였던 노마 가르시아 파라, 그리고 가르시아 파라의 부인이자 미국 여자 축구의 영웅인 미아 햄 등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타 마케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지요. LAFC의 홈페이지를 보면 맨 앞에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사진과 함께 시즌 티켓 회원이 되어달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통해 티켓 판매 수입을 올리고 유니폼과 같은 굿즈 판매량의 비약적인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중계권 수입과 각종 광고 및 스폰서 수입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LAFC는 구단 명칭대로 해외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를 연고지로 삼고 있는 구단입니다. LAFC는 이번에 손흥민 영입을 통해 LA뿐만 아니라 전 미주의 축구 팬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을 받는 인기 구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인 9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MLS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경기 장소가 LA가 아닌 시카고였음에도 높은 인기를 실감한 바 있습니다. LAFC 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팬덤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요인입니다. 지난 2014년에 창단돼 2018년부터 MLS에 참여한 LAFC는 짧은 역사로 인해 골수 축구 팬들 이외에는 잘 알지 못했던 구단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영국 출신 스타였던 데이비드 베컴과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뛰었던 LA 갤럭시가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 LAFC는 손흥민을 통해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추가로 듬뿍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입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토트넘에 대한 호불호가 있음에도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했었죠. LAFC는 손흥민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면서 아시아 출신 월드스타를 영입함으로써 MLS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애쓴 구단이라는 대의 명분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입장에서도 돈을 초월한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한 선수로 평가받게 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도됐듯이 손흥민이 사우디의 몇몇 구단을 선택했다면 토트넘에서 받았던 연봉의 2~3배에 이르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미국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 없이 잘 뛴다면 훗날 MLS의 붐업에 일조한 월드스타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겁니다. 현재 MLS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톱스타는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으로서 인터 마이애미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우루과이 출신 스타 루이스 수아레스와 스페인 출신 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도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데이비드 베컴이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NLSL, 즉 북미 사커리그로 불리던 미국 프로축구 초창기의 인기를 이끈 주인공은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펠레는 1975년 브라질의 산투스에서 뉴욕 코스모스로 이적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펠레가 미국에서 뛰게 되자 ABC-TV가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하는 등 미국에서 축구 붐을 일으킬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펠레가 뉴욕 코스모스에서 치른 첫 경기는 전 세계 22개국에 중계돼 미국에서 별 인기 없던 축구가 큰 돈을 벌게 된 좋은 사례로 기록됐었죠. 펠레 덕에 다른 월드스타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미국행을 결정할 때 먼저 미국에 와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를 생각했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976년에 이탈리아 출신 톱스타 조르지오 키날리아가 뉴욕 코스모스로 왔습니다. 1977년에는 독일 축구의 전설 프란츠 베켄바워, 1978년에는 네덜란드 출신 톱스타 요한 크루이프도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했습니다. 이러한 월드스타들이 뛴 1970년대 후반 뉴욕 코스모스의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4만 명을 넘었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같은 미국 프로축구 전성기는 1981년을 고비로 조금씩 시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프로축구도 스타 마케팅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996년에 출범한 MLS는 서부 컨퍼런스와 동부 컨퍼런스를 합해 30개 팀이 경쟁하는 어엿한 프로리그입니다. 그러다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낸 스타들이 마지막 황혼기를 보내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LA 갤럭시에서 뛴 데이비드 베컴이나 프랑스 출신 스타 골게터 티에르 앙리, 영국의 웨일즈 출신 스타 가레스 베일 등이 그런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죠. 그러나 손흥민은 다를 겁니다. 지난달 33살이 된 손흥민은 아직 건재합니다. 앞으로 LAFC의 상승세와 MLS의 인기를 도모할 충분한 파워와 기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아울러 손흥민은 MLS의 스타 마케팅 성공 사례로 남을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프로스포츠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LAFC가 추구하는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산업의 역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 핫이슈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는 사운드 오브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